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월 전국 입주율은 71.5%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다만 수도권은 82%에서 81.1%로 0.9%포인트 하락했고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7.6%에서 68.3%로 0.7%포인트, 기타 지역은 64.6%에서 70.3%로 5.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이 올해 가장 높은 입주율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1,213건으로 직전 달 대비 3.6% 올랐습니다. 지난 4월 1,126건의 거래 기록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올해 1월 거래량인 692건과 비교해 약 75% 이상 늘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2조 3,9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에 그쳤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총 260건의 거래가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알114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 3,087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2월 대비로는 16.37% 내린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더 줄었는데 7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8,834가구로 2월보다 29.56% 감소했고 지방은 같은 기간 13.74% 줄어든 54,25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8월 달 서울의 아파트 입주율은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입주율은 증가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 매물이 쌓이면서 입주율이 주춤한 걸로 보이지만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량 또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입주율이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올스타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려주실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국토부에서 31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월에서 7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이 20만 7천 가구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29.9% 줄었으며 착공 물량은 10만 2천 가구 정도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50.9%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택 물량이 착공 2, 3년 뒤 그리고 인허가 3에서 5년 뒤에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서울의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부족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주택이 부족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른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노량진동과 또한 그리고 강남의 역삼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급 부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두 지역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으로는 역삼동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역삼역은 도보로 4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1인에서 2인 정도의 가구의 소요가 많은 곳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강남은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곳 역삼동은 지리적으로 강남구에 속한 논현동,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 도곡동과 접해 있고요. 서초구의 반포동과 서초동에 모두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6개의 동에 둘러싸인 중심 위치에 있고 2호선과 테헤란로가 중심축으로 지나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은 이전부터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면서 지하철과 일자리, 그리고 학군, 병원, 상권 등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인프라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역삼동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강남대로가 역삼동의 서쪽에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헤란로가 역삼동의 정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봉은사로와 역삼로, 논현로, 언주로와 같이 이러한 도로들이 바둑판 모형으로 나 있어서 도로의 정비 또한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또한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 2호선과 더불어서 신분당선과 분당선, 그리고 GTX-A, C라인까지 교차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런 광역교통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동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첫 번째로 많은 곳이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꼽는 곳이 중구와 영등포인데 근로자가 약 52만 명에서 54만 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현재 9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의 업무단지들과 위쪽으로는 압구정과 신사동, 청담동, 그리고 우측으로는 삼성동, 코엑스 업무단지까지 있고 골목 곳곳마다 수많은 상권과 인프라들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역삼동의 입지와 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강남 그중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한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개발 호재도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호재들 앞두고 있을까요? 네, 강남은 이미 온갖 인프라가 몰려있는 곳이면서 우측으로 삼성동 개발과 좌측으로 서초대로의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삼성동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코엑스와 현대 GBC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연계해서 이 일대를 비즈니스형 관광도시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현대 GBC 같은 경우 완성이 된다면 약 122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더불어서 그 협력사들까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하 4층에서 7층 사이에 5개의 철도 노선 그리고 환승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하 2층에서 3층은 공공상업시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 도로는 지하 1층으로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는 녹지 광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하로 코엑스와 현대 GBC 그리고 환승센터까지 모두 연결이 되는데요. 이 두 사업의 지하화 사업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지하시설로 랜드마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8년 4월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인프라 확대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분당선은 용산까지 연장 예정이고요.
GTX A와 C 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까지 삼성역으로 모두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이 집중이 되면서 유동 인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년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양 양재 지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서울 남북부의 광역 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고, 경북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양재 IC에서 기흥 IC까지 기존 도로를 유지하고 지하에 추가해서 도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이런 광역 단위의 개발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의 개발들로 인해서 인구 집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강남은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인구 집중이 이미 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3, 4인이 거주하던 일반 가정의 형태가 최근에는 1인에서 2인 정도의 가구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평수의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빌라와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들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공급이 모자란 상태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들이 대체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빌라의 경우 최근 이슈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고, 오히려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시프트 등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철거하고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들이 현재 결국에는 부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아파트가 공급이 되더라도 모두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한데,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서 대체제로 작용하는 주택들까지도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인구 증감률을 보면 강남과 동대문 그리고 서대문, 구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1% 정도에서 2%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 강남의 경우에만 1.5% 정도로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로는 0%대, 그리고 서대문은 4.6%, 그리고 동대문은 0.9% 정도 증가했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공급은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의 주택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역삼동 호재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미 역삼동은 이렇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영동고속도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지하화 사업들이 이어진다면 또 개발적인 호재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이곳 매매 시세는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3억 원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대출은 2억 원 중반대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1억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시세까지 짚어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투자 전략도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직주 근접성으로 인해 풍부한 임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임대 수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의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면서 지역 소개 맞춰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은 노량진역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량진동은 현재 노량진 뉴타운으로 인해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약 5,9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투자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런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곳으로서 2억 원대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량진역으로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교통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주변으로 모아타운 그리고 구형 단지들의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고 여의도와 용산 등 동작구 주변으로 개발의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향후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량진동 현재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으로서 뉴타운 재개발과 그리고 재개발 지역과 비슷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시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 예전에는 고시원들로 인해서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층들의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지역의 노후와는 별개로 이제 지역의 상권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치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최근 고시원의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변 상권들도 마찬가지로 쇠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변에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그리고 리모델링 등 도시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재개발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를 예정이고요. 특히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내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빠른 사업 진행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도 정비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통과 주변 입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노량진역에서 1호선과 9호선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아래쪽으로 장성백이역을 7호선을 장성백이역에서 7호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시청 그리고 용산까지 대형 업무 단지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접근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고요. 이런 임차 수요로 인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노량진동의 교통과 입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노량진동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나 주택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개발 호재에 어떤 게 앞두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서울에는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노후도를 충족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재개발이 가능한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재개발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로 빠르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이 10년에서 20년씩 걸리면서 재개발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주택 공급도 느리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재개발 진행이 상당히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번동의 경우 20여 년 모아타운 선정과 26년 완공을 목표로 4년 만에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동작구에서는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수 제한도 풀어주면서 주택의 공급 효과도 높이고 사업성 또한 높여주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시에다가 개발을 제안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제도들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고 생략된 사업 절차로 인해서 사업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들이 생략이 되고 기간이 줄어들면서 운영비 또한 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사업도 활성화가 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이전과 다르게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익 실현의 시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나 개발 정보를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 입주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후로 다른 상급지로 옮겨 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찾아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변으로 노량진 뉴타운과 모아타운 그리고 리모델링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대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현재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아타운의 경우 지난 8월 말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렇게 인접한 곳에 정비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면서 노량진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현존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 사업성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고 일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용적률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큰 재개발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개발에서 동의율을 증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상가 건물의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곳은 이것들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될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작구에서도 이해관계 중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투자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주변으로 이제 노량진을 중심으로 주변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우선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노량진역에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노량진에서 서울 남북으로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용산의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의 차량과 보행로가 연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 한강변으로의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량진을 중심으로 여러 개발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지속적으로 재개발의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노량진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 건너편에 용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 업무단지인 여의도와 인접하면서 용산과 강남, 시청 등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한 압구정동과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변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강 조망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1구역과 3구역에서 한강 조망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은 뉴타운보다 한강변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대해서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위치적인 장점이 충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임대 수요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한강변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꼭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곳의 가치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호재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변을 원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을까요? 네, 이곳은 매매가 4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2억 중반대로 시세가 나와 있고요. 따라서 투자 금액은 2억 원 정도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 2천만 원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2억 원 중반대로 예상이 되고 투자 금액은 아까 전세와 마찬가지로 2억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도 짚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대형 업무 단지들이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 풍부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 인프라 시설들 이러한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한강변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곳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한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무료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최기준 호장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최기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진 지역들에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역삼동 알아봤는데요. 높은 미래 가치를 품은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 짚어봤습니다. 서부선 등 교통망 확대 예정지로 체크해 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부동산 시장 소식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항상 헷갈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정비 사업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요. 오늘 그 역세권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과 또 역세권 시프트 전혀 다른 정비 사업의 모델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또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역, 곤란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역세권 이런 정비 사업이라는 새로운 또 모델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해는 이러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향후 25년도, 26년도 때는 공급이 또한 새로운 공급들이 가뭄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이제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새로운 이러한 공급 대책 방안을 발표를 할 것인데 그러한 기존의 기존 주택들도 새롭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이랄지 또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과 시간적인 단축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그 주택 시장의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성이 다분히 보이고 있는 그러한 대책 방안을 곧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발표가 되면은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정비 사업 어떠한 점이 차이점이고 다른 사업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9월 7일이죠.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공급 해소 방향에 대해서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은 상당히 역세권 시프트와 동일한데 그 안에서도 조금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아무래도 용적률을 1.2배 정도로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을 높여주고 있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즉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주거 지역에 국한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중공업 지역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만큼 역세권 주변에 중공업지랄지 또 준주거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들도 이러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 계획을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각 조례가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제 또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신탁사나 또 LH 등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사업을 대행하는 신탁사지 이런 LH 등이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도 발표로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정비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방향성이 좀 다른 그 이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만 가능하죠. 정비사업 도정법에 있어서 도정법이나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즉 이러한 재개발만 할 수 있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까지 모두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구역 안에 있는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도 재건축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개발 가능 면적 자체도 역세권 시프트는 이제 2만 제곱미터 이하겠죠. 아무래도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3만 제곱까지도 가능하지만 2만 제곱미터라는 이러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에 상당히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를 통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고요.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은 면적 요건은 아직 미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완화된 사업들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세권의 범위죠. 역세권의 범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시프트 승강장부터 350m,
1차 역세권은 350m, 2차 역세권은 500m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350m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다양한 사업지들이 입안 제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 있고요. 대안 범위도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이런 역세권 정비 사업의 시도 조례에 의해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역세권 반경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부 체납의 종류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모두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인데 고층으로 건축을 할수록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고 주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역세권 반경 안에 대규모 단지들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장기 전세 주택 즉 8년 동안의 이 장기 전세 주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용적률의 절반 수준인 2분의 1 수준만 이런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들이고요.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분양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시행 지역이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행 지역. 역세권 시프트는 이제 서울시에서만 진행을 하는 그러한 정비 사업의 모델이었는데 이 6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렸죠. 30일 날 개정안을 통해서 이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 규정이 까다로워졌는데 그러한 까다로운 그러한 규정들을 이번에 역세권 정비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역세권 정비 사업에서는 전국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국 수도권 어디든 도시든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고 역세권 시프트는 이제 서울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도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서울시만 진행하던 역세권 시프트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거겠죠. 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의 규제 완화를 상당히 많이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 이 개정안을 통해서 강화 조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까다로웠던 조건들로 인해서 이제 입안 제한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이라는 새로운 또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 방향이 틀어지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지의 선정들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즉 이렇게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공급 대책을 또 새롭게 발표를 할 건데 기존 주택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들은 아무래도 주택수의 합산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을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지만 즉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방안들이 기존의 주택들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돼야 국토부에서도 이런 세 수입의 원인을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정비 사업은 다른 두 가지의 모델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시프트와 정비 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비교해 주시면서 내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예약과 일정 문의는 02-3153-1668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동이죠. 이 지역도 역세권 정비 사업,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정비 사업이나 또 역세권 시프트 이런 개발들을 또 준비를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준비를 잘 해가고 있는 지역들이고 서울시에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그런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지역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이미지,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또 약간 안 좋게 보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또 흔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로구 주변에 있는 뭐 영등포구나 또 이러한 흑석 동작구나 이런 노량진동이나 영등포동
이런 지역들이 예전에 이러한 상당히 많은 지역적인 이미지가 있었겠지만 영등포 뉴타운이나 지금 개발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받쳐지고 있지만 주거 생활에 이러한 새로운 뉴타운들이 개발이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주변에 뭐 학군들도 물론 기준 받침이 되고 있겠지만 이러한 지역들의 입지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 지역으로서의 목적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입지에 있는 지역이라면은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미관이나 환경이나 또 그런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등포구, 영등포동이 이런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이미지의 쇄신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그 역세권을 끼고 있는 노후지들은요, 즉 350m 반경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외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변한다면은 이 주변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 변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더군다나 또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겠죠. 가격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러한 투자성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까지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로동은요, 아무래도 이 구로역 1호선 역세권을 끼고 있고요. 역세권의 자리를 떠나서 역세권 반경 주변에 백화점과 함께 또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 또 노후주택이 밀집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서 변신을 한다라면은 주변에 영원한 이 지역의 염원이었던 이러한 신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학군이면 학군, 또 일자리면 일자리, 이런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까지 끼고 있는 지역들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좋아요. 구로동 입지 변하는 거 아니죠. 그 해당 입지에서 과연 주변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끼고 있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위쪽으로는 GTX B 라인 보이실 거예요. GTX 라인들 너무나 잘 아시는 라인들이죠. GTX 이제 완성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A, B, C 노선 또 거기에 D, E 라인도 있겠지만 즉 A, B, C 라인들이 이제 곧 이제 20년도 후반때 이제 완성이 다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주변에 자차를 이동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간선도로망이랄지 또 바로 옆으로 이제 지하철 두세 정거장만 이동하면은 이 여의도 금융지구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죠.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 여의도의 일자리 타운이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뭐 노량진동이나 구로동이나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가치가 얼마나 향후 변하고 나서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가격적인 합리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지역은요 이렇게 노후가 상당히 심합니다. 직접 임장을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뭐 집안 치마나 또 한 명, 두 명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비좁은 이러한 도로와 함께 또 이러한 노후도 된 지역들 또 30년, 50년, 60년 된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흔치 않은 지역이고 또 이 지역들이 그러한 역세권 시프트나 역세권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의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퍼즐의 조각들이 점점 맞춰지고 있는 지역이 구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나 또 공공 부장 주택을 할 수 있는 역세권 정비 사업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대부분 인센티브나 사업성이 좋은 사업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용적률과 사업성을 올려주고 있고 역세권을 끼고서 대규모 단지로 변신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구로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이냐.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이 내부 지분 자체도 대지 지분 자체도 6평에서 7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지 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감정 가격이나 또 권리 산정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지 지분도 갖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임대 금액 자체가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에 현재 시장에서는 흡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원대 중반 1억 4천에서 1억 6천이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고 있다는 것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세를 희망하신 분은요,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겠고요. 월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월세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지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 3구 중에 한 곳이죠.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뭐 살기 좋고 인프라 잘 돼 있고 개발들도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서초구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양재동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고 토지의 가치나 앞으로 향후 주변의 개발들과 함께 강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은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3호선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 자체와 또 신분당선 거기에 이제 GTX C라인 자체가 이제 곧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재 역세권은 지금의 현재 역세권보다 더욱더 확대가 되고 더욱더 많은 이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역세권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이 주변에는 양재천이랄지 양재동의 카페거리나 주변의 녹지 공간들 또 바로 위쪽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강남역의 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이제 강남역의 배후 수요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상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재동의 위치는요, 위쪽에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의료산업 관광벨트나 테헤란로 그리고 남부순환로까지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일자리와 또 상가와 또 이러한 많은 인프라 시설들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무수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강남의 메인 쪽 라인들은 상당히 많은 이런 임대가랄지 토지의 가치 또 토지의 이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상권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상권들도 이 양재동 근처로도 더 많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권들이랄지 또 상가나 또 양재천 카페 거리에 다양한 유동인구까지 항상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위치가 서초구에서도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위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이 지역은요, 위쪽으로는 강남역의 상권들에서 내려오고 있고 좌측으로는 서초 행정타운, 또 우측으로는 개포동의 새로운 주택가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재건축이나 할지 또 중소기업 단지들, R&D 단지, 다양한 이런 업체와 주거 공간, 주거와 직장군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초구 양재동 자체가 그러한 상권의 핵심지로서 상당히 귀추를 받고 있는 모습도 기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주변으로는요, 양재동 주변으로는 역세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강남의 메인 쪽 라인들이랄지 서초구의 주변의 메인 라인들이 다양한 노선들을 통해서 어디를 이동하든 상당히 이동하는 평행선을 제공해주고 있고 개발들 많잖아요. 개발 너무 많죠. 서초대로 개발되어 있고 주변에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 상승은 눈불 보듯 상당히 뻔한 그런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즉, 이런 GTX 라인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양재역으로 GTX C라인 개통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용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곳에 중간에 양재역이 지나가고 있고, 즉 신분당선이랄지 GTX나 또 주변의 도로망들, 한남대교에서 양재IC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까지 예견돼 있기 때문에 주변 곳곳에 이렇게 굵직한 개발들을 통해서 가치의 상승까지도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R&D 단지, 양재IC 부분에 R&D 단지랄지 첨단 플랫폼 시티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곳곳이 너무나 개발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역은 누누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런 1층에 상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임대 금액 자체가 현재 4천만 원에서 월 280만 원 정도 현재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값어치, 내가의 상승이나 또는 수익력의 부분,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가의 가치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양재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소장님께서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정과 예약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이 커질 수 있는 지역들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는데요. 노후주거지 개발 기대감 속에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 수혜 지역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